흐린 아침 도시 원룸의 베란다. 주인공은 창밖으로 흐릿한 거리와 회색 아스팔트, 눅눅한 공기를 바라본다. 어릴 적 고향집, 부엌에서 엄마가 밥을 준비하던 냄새, 저녁 노을 속 마루와 골목길, 가족의 목소리. 하지만 그 기억 속에 머물렀던 말들 사랑해요, 미안해요, 고마워요는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지금은 정해진 출근도 월급도 없는 프리랜서 삶. 텅 빈 방, 커피와 컴퓨터, 외로움이 반복되는 하루. 전화기 너머 가족에게 가벼운 안부 문자라도 보내보려 하다 멈춘다. 손가락이 망설인다. 마지막 속마음 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린다. 지금이라도 진심을 전하려 해. 그 균열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했다. 어린 시절의 고향집 풍경이 더 선명하게 떠오른다. 부엌에서는 엄마의 부드러운 홈, 창문 너머 들판의 바람, 저녁 냄새 모두 생생하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나와 형제 사이에는 다툼이 있었다. 사소한 말다툼, 이유 모를 오해, 그리고 그 후 찾아온 어색한 침묵. 나는 그때 왜 그랬냐는 형의 말, 괜찮아라며 얼버무린 엄마의 한숨을 기억한다. 하지만 마음속 미안함, 외로움, 이해받고 싶었던 감정은 결코 말로 나오지 않았다. 그 기억들이 마치 파편처럼 가슴속에 박혀 남았고 나는 그 파편들을 꺼낼 용기를 갖지 못했다. 지금의 삶. 대도시 원룸, 프리랜서, 불규칙한 하루. 커피숍 테이블 위 노트북, 배달 음식, 텅 빈 방,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외로움은 깊어진다. 친구는 있지만 마음 깊은 이야기는 꺼내지 않는다. 가끔 가족이 떠오르고 과거가 스치지만 그때도 나는 침묵을 택했다. 전화기 화면을 바라보다가 결국 끄고 창밖을 본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공허함이 가슴 밑바닥을 짓누른다. 어느 날 주인공은 가족 중 한 명이 병원에 다녀왔다는 소식을 우연히 듣는다. 정확한 병명이 아니라도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만으로도 마음이 무너진다. 과거에 말 못한 진심들, 사랑, 미안함, 고마움이 죄책감으로 바뀌어 되살아난다. 만약 무슨 일 생기면 하는 두려움이 깊어진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이라도 연락해야 한다는 결심도 점점 구체화된다. 그러나 과거의 상처, 거리감, 두려움이 발목을 잡는다. 주인공은 마음을 다잡고 고향을 방문하기로 결정한다. 오랜만에 찾아간 낡은 집 앞. 창문은 그대로, 벽지는 조금 바랜 듯 하지만 그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익숙한 골목길, 옛 친구들의 흔적, 그리웠던 들판과 하늘, 그리고 저녁 노을. 그러나 그 공간은 과거의 따뜻함만은 아니었다. 시간이 흘렀고 변한 것들이 많았다. 나와 가족 사이, 그리고 나와 고향 사이에도 세월이 만든 거리감이 있었다. 밤, 고향집 앞 마당에서 별을 바라보며 주인공은 묻는다. 왜 그때 말을 꺼내지 못했을까? 마음 한구석이 시리도록 아팠다. 고향에서 머무는 동안 주인공은 어린 시절의 기억을 더 깊이 마주한다. 부모의 다툼, 형제 사이의 오해, 말 대신 침묵으로 채워진 집 안의 공기. 그때의 두려움, 외로움, 무력감이 주인공을 옥죄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지금까지도 마음 깊이 남아 있었다. 주인공은 깨닫는다. 이 상처 때문에 나는 늘 두려웠고 표현을 피했고 가족과 거리를 두었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그 상처를 마주하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도 느낀다. 도시로 돌아온 후 현실은 더 팍팍했다. 프리랜서의 불안정함, 성공과 실패의 반복, 외로움이 다시 깊어진다. 가족에게 연락하고 싶지만 과거의 상처와 거리감이 발목을 잡는다. 밤이면 꿈속에서 어린 시절 집 안의 목소리와 침묵이 뒤섞여 괴로운 감정이 몰려온다. 주인공은 점점 위축되고 마음은 갈팡질팡한다. 어느 날 우연히 만난 친구와 술 한잔하며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털어놓는다. 가족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데 못했어.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지금이라도 해봐. 그 말이 주인공의 마음 깊은 곳을 살짝 건드린다. 돌아오는 길, 공원 벤치에 앉아 오래된 사진을 꺼내본다. 과거의 나, 지금의 나, 그 사이 간극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희미한 희망이 깃든다. 마음속에 작은 불꽃이 피어오른다. 주인공은 결심한다. 지금이라도 편지를 써보자. 하지만 말은 쉽게 나오지 않는다. 필요한 것은 안부가 아니라 진심이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어떤 말이 진짜일지 머릿속이 복잡하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망설인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두려움과 부끄러움,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다. 창문 밖으로 어둑한 도시 불빛이 보이는 새벽, 주인공은 노트북 앞에 앉아 있다. 하얀 화면 앞 커서가 깜빡인다. 사랑하는. 그 문장을 적으려 했지만 멈춘다. 가벼운 인사도 평범한 안부도 아닌 진심을 담은 말. 그 진심을 어떻게 꺼낼지 몰라 손끝이 떨린다. 하지만 지금은 멈추었지만
다음 순간 주인공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키보드를 다시 두드린다.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오랜만에 들여다본 고향집은 마치 내가 떠난 뒤에도 기다렸다는 듯 조용히 그 자리에 있었다. 문을 열자 오래된 나무 마루가 삐걱거렸고 벽지는 세월의 흔적으로 색이 바랬다. 먼지가 살짝 내려앉아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나는 분명 익숙한 냄새를 맡았다. 집 안 가득 퍼졌던 엄마의 밥 짓는 냄새. 한 걸음 또 한 걸음. 부엌 문턱 작게 닮은 식탁 창문 너머 들판에 흔들리던 풀잎들. 나는 멈추고 숨을 고르며 그 공간을 바라보았다. 어릴 적 내게는 이 공간이 세상의 전부였다. 엄마의 부드러운 엄, 아빠의 퇴근 발걸음, 형제와 부딪히던 장난기 가득한 웃음. 하지만 지금 그 집 안은 고요했고 마치 오래된 기억만을 위한 무대 같았다. 나는 벽에 기대 앉았다. 손끝으로 벽지를 스쳤다가 고개를 들었다. 여전히 여기에 있었구나. 가슴 한쪽이 시리도록 저려왔다. 이 집이 나의 뿌리였고 내가 여기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그리고 동시에 내가 너무 오래 이곳을 떠나 있었다는 사실이. 밤이 되자 창문 너머 흐릿한 달빛이 들어왔고 그 달빛 아래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그러나 그 말은 바람처럼 사라졌고 집 안은 다시 고요 속으로 가라앉았다. 다음 날 고향의 작은 골목길을 걸었다. 예전엔 친구들과 뛰놀고 형제와 장난치던 그 길. 그러나 지금은 다소 낡았고 몇몇 집들은 텅 비어 있었다. 벽에 붙은 포스터들은 발에 있었고 돌담길은 오래된 흔적으로 거칠었다. 발걸음은 자연스러웠지만 가슴은 너무 무거웠다. 시간이 흘렀고 사람도 풍경도 변했지만 내 기억 속의 그 길은 그대로였다. 멀리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내 어릴 적 웃음소리, 형제의 장난치던 외침, 친구들의 목소리, 하늘과 들판과 그 여름 공기. 나는 아무 말 없이 걷다가 그 길 끝에서 멈췄다. 그리고 물었다. 만약 내가 이 길에 남았다면 달랐을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없었다. 대신 골목 끝 저편으로 사라지는 노을빛만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시 돌아오지 않을 시간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고향집 뒷골목을 따라 걷다 보면 작은 집 한 채가 있다. 예전엔 조부모님 댁이었고 그 뒷마당에는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문을 두드리자 낡은 나무 문이 삐걱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는 변한 듯 그러나 변하지 않은 얼굴이 있었다. 조용히 실내를 밝히는 등잔불, 오래된 가구, 그리고 따뜻한 눈빛, 나를 알아보는 집 같은 눈빛. 조부모님은 조심스럽게 미소 지으며 나를 맞았다. 왔구나. 짧고 담담한 인사였지만 그 안엔 수많은 기억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잠시 말없이 앉아 그 시간을 견뎠다. 낡은 찻잔, 부드럽게 끓는 물의 김,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소리. 그 속에서 조부모님은 말했다. 내가 없던 동안 이 집은 많이 변했어. 하지만 너의 자리는 항상 여기 있었단다. 그 말 한마디가 마치 묵직한 돌멩이처럼 가슴 깊은 곳에 떨어졌다. 나는 그제서야 알았다. 언제부터인가 잊고 있었던 것들을. 사랑, 시간, 기억, 그리고 뿌리. 그리고 마음속 어디선가 잊고 있었던 온기가 다시 피어났다. 골목 끝자락, 오래된 자전거와 낡은 놀이터, 그곳에서 나는 어린 시절의 친구들과 마주쳤다. 머리는 하얗게 새고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옛날의 그 아이가 있었다. 민수다, 기억나? 친구의 목소리는 놀라웠지만 낯설지 않았다. 우리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잠시 서 있었다. 바람이 지나가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그 침묵 속에서 어린 날의 웃음소리가 귓가에서 메아리 쳤다. 골목길, 들판, 노을, 그리고 우리가 나누던 말 없는 약속들. 넌 왜 이렇게 변했어? 그 친구의 한마디에 나는 불쑥 목이 메었다. 돌아보면 나는 많이 달라졌지만 또 한참 달랐다. 무언가 중요한 걸 잃은 듯하고 그리움이, 허전함이 더접는 시간이 되어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그 시절이 있었던 건 진짜였지. 그 한마디가 내 마음 깊은 곳에 먼지를 흔들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먼지 쌓인 사진 속엔 웃고 있는 우리들이 있었다. 햇살과 먼지, 그리고 먼 옛날의 나 자신. 며칠 뒤 나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잘 지냈어요? 잠시의 침묵 뒤 엄마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응. 잘 지냈지. 내 소식 들었어. 그 말에 가슴 한구석이 따뜻하게 저렸다.
짧은 인사였지만 그 안엔 그리움 그리고 애정이 묻어 있었다. 나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요즘 문득 옛날 생각이 났어요. 우리 집 그리고. 하지만 그 말은 거기에서 멈췄다. 과거의 무게가, 그리움이, 죄책감이 내 목소리를 삼켰다. 엄마는 잠시 침묵하다가 그래 잘 왔어. 언젠가 얼굴 보러 와. 조용히 말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거리. 바람이 지나갔고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작은 말 한마디가 어쩌면 가장 오래 남는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걸. 그 전화 이후 나는 자주 과거를 떠올렸다. 작은 다툼, 사소한 대화, 찰나의 무심함. 그리고 그 기억 속엔 언제나 그 말 못한 진심. 미안함, 상처, 오해가 섞여 있었다. 특히 준호와의 기억이 자주 떠올랐다. 어린 시절 나는 그를 오해했고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돌이킬 수 없는 침묵. 나는 문득 깨달았다. 그 오해가 얼마나 깊었는지,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눈이 시릴 정도로 아프고 가슴이 저렸다. 하지만 동시에 심장이 뛰었다. 이젠 그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는 작지만 확실한 생각. 저녁 노을이 창문 너머로 스며들었고 나는 수첩을 꺼내 손끝으로 만지작거렸다. 언젠가 말을 꺼낼 거야. 솔직한 말, 진심을. 바람이 조용히 불어왔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서 나는 두렵지만 다시 서 있었다. 창문 너머로 비틀거리는 가로등 불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머릿속엔 하얗게 번쩍이는 과거의 장면들이 쉼없이 흘렀다. 어린 시절 준호와의 다툼. 그때 내가 던졌던 무심한 말 한마디. 그 말이 사랑이 아닌 미움이 되어 퍼졌던 순간. 그리고 그 뒤 찾아온 침묵, 말 대신 남은 상처. 나는 몸을 일으켰다. 손끝이 떨렸고 숨이 막혔다. 왜 그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 왜 그 미안함조차 전하지 못했을까? 눈앞에 떠오르는 것은 부모님의 다정했던 얼굴도 친척의 온기도 아니라 내가 남긴 그 공허. 차가운 밤 공기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창문을 활짝 열고 바깥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미안해. 작게 그러나 분명히. 그 말은 누군가에게 닿기 전에 먼지처럼 흩어졌지만 그 말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조금은 덜 무거웠다. 며칠 뒤 도시의 빌딩 숲속으로 돌아왔다. 원룸의 문을 열자 익숙한 공허가 다시 날 맞이했다. 커튼이 닫힌 창문, 노트북 위 먼지, 배달 음식 봉투, 그리고 쌓여가는 메일들. 예전 같았으면 이 모든 것이 별 감정 없이 지나갔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고향, 가족, 과거, 그 기억들이 내 안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은 이 도시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다. 나는 책상 앞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내리고 잠시 멈춰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컴퓨터 화면 너머로 메일 알림이 하나 떴다. 하지만 손은 움직이지 않았다. 차갑고 무미건조한 화면이 어느새 나를 올가매는 감옥처럼 느껴졌다.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지나가는 자동차 불빛, 가로등, 그리고 사람들. 모두 바쁜 얼굴들. 하지만 그중 누구도 나처럼 과거와 마주하지 않았다. 나는 커피를 마시며 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변하고 싶다. 며칠 동안 일이 없었다. 프로젝트는 연기되고 마감은 뒤로 밀렸다. 은행 잔고는 얇아지고 마음은 점점 가벼워졌다. 길고 무료한 날 커피숍 창가에 앉아 흐르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누구는 전화기를 들고 웃고 있었고 누구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내 곁엔 텅 빈 컵과 흐릿한 창밖 풍경뿐이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하지? 공허가 허무가 밤처럼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가끔씩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가족에게 보내지 못한 편지, 미처 하지 못한 말들,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미안함과 후회.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다. 다시는 미루지 않을 거야. 새벽. 노트북 앞에 앉아 커서가 깜빡였다. 하얀 화면 위에서 마음속 단어들이 망설이며 떠올랐다. 안녕, 잘 지냈어? 나는 한참을 멈췄다. 키보드 위에서 손끝이 떨렸다. 지금 이 말이 가볍지만 진심인걸. 나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왔다. 혹시 받아주지 않으면? 혹시 무시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 두려움이 속삭였다. 하지만 나는 다시 한번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엔터 키에 손을 댔다. 안녕, 잘 지냈어? 메시지가 전송되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는 듯 심장이 쿵 하고 뛰었다. 화면 속 메시지는 하얀 배경 위 검은 글씨로 고요히 떠 있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나는 확신했다. 이 말 한 줄이 내게는 끝이자 시작이라는 것을. 오후의 햇살이 창문 너머로 살짝 기울었다. 노트북 스크린 위 커서가 깜박이고 있었다. 나는 손을 키보드 위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타이핑하기 시작했다. 엄마, 아빠 오랜만이에요. 그 문장이 타닥하고 화면에 찍히는 순간 마치 공기 속이 잠시 멈춘 듯 했다. 심장이 뛰었다. 하지만 곧 생각이 밀려왔다. 이걸 보내면 사실은 뭘 말해야 할까? 그동안 못했던 말들 꺼낼 수 있을까? 커서는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고 나는 잠시 멈추었다. 그리고 숨을 들이쉬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던 지난 날이 후회되어. 그렇게 첫 문단이 완성되었다. 노트북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 문장이 내 진심이라 믿고 보내도 좋을까?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마음 밑바닥을 누르고 있었다. 나는 손을 떼고 마우스를 움직이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고민했다. 이 편지를 보낼 것인가? 말로 하지 못했던 마음들을 꺼낼 것인가? 그리고 결심했다. 보낸다. 다음 날 노트북 화면 앞에서 나는 고개를 들어 벽을 바라보았다. 하얀 벽. 그 위엔 작은 스티커 하나. 예전에 친구가 준 작게라도 시작해봐라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 그 스티커를 바라보는 동안 내 안의 떨림이 더 커졌다. 이 편지를 보내면 모든 것이 바뀔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었다. 마침내 손가락이 마우스 위로 향했다. 전송 버튼 위에 커서를 가져갔고 심장이 터질 듯 흔들렸다. 보내기. 내 입속에서 숨이 새어나왔다. 그리고 클릭했다. 로그인된 메시지 창이 깜빡이며 편지가 전송되었다는 문장이 떴다. 보냈다. 나는 화면을 바라보았다. 흰 배경 그리고 내 말들이 떠 있었다. 돌아오지 않는 침묵 속에서 내 안의 떨림만이 또렷했다. 하루. 그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 답장이 오지 않았다. 메시지함을 열 때마다 내 심장은 미세하게 흔들렸다. 읽었을까? 무슨 생각을 할까? 무시당하면.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나는 자주 노트북을 끄고 핸드폰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밤이면 불 꺼진 원룸 안에서 나는 홀로 있었다. 컴퓨터와 커피잔 그리고 고요한 공허. 과거의 기억들이 자꾸만 떠올랐다. 말 못했던 수많은 말들, 미루고 망설였던 시간들, 그리고 지금 이 침묵.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쪽에서는 작은 기대가 자라고 있었다. 혹시 내 말이 닿았을까? 원룸의 창문 밖은 도시의 밤빛으로 흐려 있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지만 화면 속 글자들은 흐릿하게만 느껴졌다. 그날도 나는 메시지함을 열었다. 그러나 여전히 읽은 표시도 답장도 없었다. 어쩌면 답장이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자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마저 이 기다림의 침묵 앞에서는 메아리처럼 작아졌다. 나는 손을 떼고 머리를 뒤로 젖혔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어릴 적 고향 집 마루가 떠올랐다. 부엌에서 엄마가 밥 짓던 냄새, 형과 친구들과 장난치던 웃음소리, 그 모든 게 먼 기억 속 먼지처럼 흩어졌다. 그때였다. 문득 가슴 한켠에 한 줄기 바람 같은 생각이 스며들었다. 그래도 보낼 수밖에 없었어. 비록 답장이 늦더라도 그 편지를 보내길 잘했다는 생각이 가슴 밑바닥에서 희미하게 떠올랐다. 나는 조용히 핸드폰을 덮었다. 그리고 그 밤 나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다. 며칠 뒤였다. 오후에 햇살이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노트북에는 새로운 알림이 떠 있었다. 새 메시지 엄마. 심장이 갑자기 뛰었다.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듯 내 안에 숨이 덜컥 막히는 기분이었다. 메시지를 열자 짧은 인사와 함께 잘 지냈냐는 말이 전부였다. 그 단순한 한마디가 내 무게를 한순간에 들어 올렸다.
나는 화면 앞에서 가만히 숨을 돌렸다. 그 문장이 내게 말해 주었다. 나를 잊지 않았구나. 그 마음은 아직 살아있구나. 오후의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그 속에 희미한 위로가 스며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기 전 조용히 속삭였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이제 답장은 완벽한 화해가 아니라도 좋았다. 작지만 확실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며칠 후 나는 시내에서 엄마를 만나기로 했다. 약속 장소는 우리가 어릴 적 자주 가던 작은 카페. 익숙하면서도 어색한 그런 장소였다. 가게 안에 들어서자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따뜻한 조명이 공간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엄마는 이미 와 있었다. 그녀는 테이블 너머로 나를 바라보고 살짝 미소 지었다. 그 미소가 오래된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잘 왔다. 엄마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그 말은 마치 작지만 단단한 다리였다. 나는 숨을 삼키고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조심스레 말했다. 엄마, 편지 받았어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너무 늦었지만 이라고 했다. 그 말 속에는 미안함 그리고 여전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가만히 손을 움켜쥐었다. 바깥의 세계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우리 둘만의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만남이 잃어버린 시간의 첫걸음이 될 거라는 것을. 그날 카페를 나올 때 따뜻한 공기가 내 폐 속 깊이 스며들었다. 그리고 그 공기는 나에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었다. 카페를 나와 골목길을 걷는 동안 나는 마음속에 오래 묵혀둔 기억 하나를 떠올렸다. 어릴 적 준호와의 작은 다툼이 있었다. 그날 나는 그에게 넌 항상이라는 말로 시작했었고 그 말 끝에 무심했던 내 말투는 실은 그를 향한 분노가 아닌 미안함이었음을 이제 와서 깨달았다. 하지만 그 미안함도 그 진심도 그때의 나는 알지 못했다. 그저 순간의 감정, 불안과 상처가 내뱉은 말들이었을 뿐. 그리고 그 말들은 형제가 떠난 뒤에도 내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조용히 아프게 박혀 있었다.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주머니에 있던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어릴 적 웃고 있던 우리 둘의 사진. 사진 속 준호의 눈빛은 순수했고 그리고 그 뒤에 내가 남긴 오해의 그림자가 느껴졌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미안했어, 준호야. 그 말은 아무 소리 없이 바람 속으로 흩어졌다. 하지만 내 마음에서는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며칠 후 나는 준호에게 연락을 했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의 대답은 예상보다 빨랐다. 그리고 약속된 카페에서 마주 앉았을 때 그는 묵묵히 커피를 마시다 먼저 입을 열었다. 사진 봤어. 내 진심 알 것 같아. 그 말에 가슴 깊은 곳이 떨렸다. 나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정말 미안했어. 내가 무심했어. 잠깐의 침묵.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 괜찮아. 나도 어렸으니까. 그 한마디가 오랜 시간 무거웠던 마음을 조용히 풀었다. 우리는 그렇게 말 없는 화해 대신 짧고 서툰 사과와 이해로 서로의 거리를 한 뼘 좁혔다. 그 후 며칠 도시는 여전히 바쁘고 삭막했지만 내 마음속은 조금 달랐다. 퇴근길 버스 창 밖 가로등, 커피 향기, 작은 웃음소리. 모든 게 조금 더 선명하게 느껴졌다. 나는 매일 밤 일기를 썼다. 오늘은 준호가 웃었어. 엄마가 보낸 메시지에 마음이 따뜻했어. 그 일기 속 문장들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나는 알았다. 사과와 고백 용기가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 자신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었다. 새벽 도시의 한복판 원룸. 낡은 창문 너머로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공기가 무섭지 않았다. 노트북을 덮고 커튼을 젖혔다. 창밖으로 보이는 회색 아스팔트, 전신주, 빗줄기들. 그 풍경이 이전보다 덜 외롭게 느껴졌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었다. 나는 여기 있어. 그 말은 누군가에게 닿을 수도 있고 닿지 않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이제 말하기로 했다는 것. 그리고 그 말이 나만의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다. 어느 저녁 오래된 가족사진 한 장이 택배 상자 사이에 끼어 있었다. 그 사진 속에서 나는 그리고 부모님과 형제는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무언가 부드럽지 않은 어색함이 있었다. 그 기억이 그날의 공기처럼 묘하게 무거웠다. 낡은 사진을 들여다보며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이건 왜 이제 와서 온 걸까?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다. 어린 시절의 상처 말하지 못한 감정 그리고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오해들이 사진 한 장으로 되살아났다. 바람이 창문 틈을 스치며 들어왔고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았다. 흐릿하게 떠오르는 기억 속에서 작은 균열이 점점 벌어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과거의 상처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균열로 남아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다음 날 도시의 빌딩 숲속에서 나는 일상의 회색빛에 갇힌 듯 보냈다. 커피숍, 노트북, 배열된 메일들, 머리는 무겁고 가슴은 더욱더 무거웠다. 하지만 머릿속엔 그 오래된 사진 그리고 그 속에 균열이 맴돌고 있었다. 나는 아직 괜찮을까? 점심을 먹고 돌아오는 길, 길가 벤치에 앉아 담배라도 피우고 싶었지만 손끝이 떨려서 불을 붙이지 못했다. 대신 나는 주머니 속에서 작은 종이 조각을 꺼냈다. 예전에 쓰다 만 메모지. 딱 한 줄, 미안해. 그 단어가 마치 얼음 조각처럼 내 마음속을 깊게 파고들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그 미안함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가족과 나 둘 다에게 남은 무게라는 것을. 그날 밤 나는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았다. 하지만 손가락은 멈춰 있었고 눈앞의 커서는 깜박일 뿐이었다. 뭐라고 써야 하지? 내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찼다. 죄책감, 후회, 두려움, 기대 그리고 혼란. 창문 밖으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에 심장이 요동쳤다. 그러다 나는 노트북을 닫았다. 그리고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다. 멀리서 지나가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가로등, 사람들 모두 바쁜 얼굴들. 하지만 그중 누구도 내 마음처럼 흔들리고 있지 않았다. 나는 머리를 감싸쥐고 작게 속삭였다. 언젠가 정면으로 마주할 거야. 그 말은 바람 속으로 사라졌지만 내 안에 남은 떨림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나는 조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늦은 저녁 도시의 불빛이 창문 유리를 어루만졌다. 컴퓨터 화면을 끈 뒤 나는 조용히 창가에 몸을 기대었다. 바람이 살며시 불었고 기울어지는 가로등 빛 사이로 기억이 하나씩 스며들었다. 고향의 그 밤, 부엌에서 들리던 엄마의 발걸음, 형과 뛰놀던 골목길, 웃음소리와 울음소리, 그리고 그 속에서 말하지 못했던 수많은 말들. 문득 핸드폰이 진동했다. 메시지 알림. 보낸 사람 친구, 대학 시절 친했던 친구였다. 요즘 어때? 연락 오랜만이다. 그 연락은 뜻밖이었지만 동시에 마음속 깊이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웠다. 나는 여전히 여기 있었다. 나는 짧게 답장을 보냈다. 잘 지내. 너는? 메시지를 보낸 뒤 가슴속이 묘하게 뜨거워졌다. 누군가와의 연결, 과거와의 연결, 그리고 나 자신과의 연결. 창밖을 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얘 바뀔 거야. 조금씩이라도. 그 다짐은 작았지만 그 어떤 결심보다 단단하게 느껴졌다. 그 다음 날부터 나는 몇 가지를 바꾸기 시작했다. 먼저 매일 아침 알람이 울리면 눈을 뜨고 바로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고 그 공기에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집 안 한켠에 작은 화분을 들여놓았다. 작은 화분, 이름 모를 식물 하나. 물을 주고 햇빛이 들 때면 커튼을 조금 걷고 식물에게 말을 걸었다. 잘 자라고 있어. 그날 밤 배달 음식 대신 간단한 밥을 해 먹었다. 책상 위 노트북을 덮고 책 한 권을 꺼내 펼쳤다. 오랫동안 멈춰 있었던 생활의 리듬이 조심스럽게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머리 위에 항상 있던 무거운 공허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다. 며칠 뒤 우연히 나는 과거의 한 상자를 꺼냈다. 먼지가 덮인 채 침대 밑에 숨겨뒀던 작고 낡은 골목 사진, 어릴 적 친구와 찍은 폴라로이드, 준호와 웃으며 찍은 사진, 그리고 편지 봉투 하나. 봉투 겉엔 엄마의 손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민수에게. 손끝이 떨렸다. 숨이 잠깐 멈춘 듯 했다. 그리고 나는 가만히 봉투를 풀었다.
속지 하나. 연필 글씨. 언젠가 내가 이 글을 보게 되길. 사랑하는 내 아들 민수 항상 응원해.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다. 지금까지 외면해 왔던 감정, 회피해 왔던 기억, 말하지 못했던 수많은 말들이 한꺼번에 내 안을 뒤흔들었다. 나는 손에 봉투를 꼭 쥐고 두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너무 늦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게. 다시 시작할게. 바람이 창문 틈을 간지렸고 그 바람 속에서 나는 오래된 상처를 온기로 바꾸려는 작은 불씨를 품었다. 비가 내리던 밤이었다. 창밖으로 내리는 빗줄기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내 심장 박동처럼 크게 들렸다. 원룸 안에는 어둠이 짙게 깔렸고 나는 침대 위에 웅크린 채 몸을 감싸 안고 있었다. 며칠 전 가족 중 한 사람이 내게 던진 말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 말은 가벼운 듯 했지만 내 마음속 상처를 비집고 들어와 오래된 죄책감과 오해를 모조리 뒤섞었다. 왜 지금 와서? 그 말이 나를 흔들었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말하지 못했던 수많은 진심이,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이 이 오랜 시간 나와 가족 사이에 균열을 남기고 있었다는 것을. 비에 젖은 유리창 너머 세상은 나를 멀리서 조용히 비춰주고 있었다. 그 빗소리에 맞춰 내 안의 분노와 슬픔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그리고 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하지만 속이 텅 비는 듯 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한번 이 관계가 끝날지도 모른다는 바람을 느꼈다. 폭풍이 지나간 다음 날 세상은 조용했다. 하지만 내 안은 여전히 바람이 불고 있었다. 전화기 메일함 문자함. 그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창밖 풍경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도 모두 흐릿해 보였다. 나는 노트북을 덮었다. 커피잔도 과거의 사진도 모든 것이 한쪽으로 밀려났다. 침묵은 무서웠다. 하지만 동시에 그 침묵이 나를 더욱 깊은 곳으로 끌어당기는 것 같았다. 한동안 나는 움직이지 못했다. 창문을 열어보았지만 들어오는 공기는 차갑고 멀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대로 끝나는 걸까? 과거의 기억들, 미뤄둔 감정들, 그리고 지금의 나. 모두 사라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가슴 깊은 곳에서 무겁게 눌러왔다. 그렇게 나는 침묵 속에서 오래 머물렀다. 며칠 후 나는 핸드폰을 들었다. 메시지 쓰기 버튼 위에 커서를 놓고 한참을 망설였다. 무엇을 써야 할까? 어떤 말이 진심일까? 내 손가락은 떨렸고 마음은 무거웠다. 하지만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키보드를 눌렀다. 미안해요. 그동안 너무 늦었지만 돌이켜보면 사랑했고 감사했어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마치 긴 터널 끝에 작게나마 빛이 보이는 것 같았다. 몇 분, 몇 시간, 긴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메신저 창이 깜빡였다. 읽음 표시. 그 순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작은 희망의 싹이 움텄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새벽. 도시의 빌딩 숲 사이로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었다. 하지만 내 방 안은 어제 보낸 메시지 하나로 낯설게 따뜻했다.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았다. 바람에 실려온 듯한 희미한 기대감이 가슴 속을 스쳤다. 나는 노트북을 열었다. 그리고 천천히 다음 문장을 썼다. 혹시 시간이 된다면 얼굴 한번 보고 싶어요. 그리고 보냈다. 그 메시지는 가벼운 요청이었지만 나에게는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리는 첫걸음이었다. 바깥의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불확실하지만 마음속에서 조용한 등불 하나가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히 타오르고 있었다. 늦은 오후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흐르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회색거리와 희미한 가로등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적셨다. 나는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을 손끝으로 집어들었다. 사진 속에는 어린 나, 부모님 그리고 형제가 함께 웃고 있었다. 하지만 사진 뒷면에 누군가의 붉은 글씨가 남아 있었다. 오래된 글씨였고 희미하게 번졌지만 그 말은 분명했다. 그날 밤 우리가 정말 두려웠던 건 서로를 잃을까 봐였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제서야 깨달았다. 우리가 서로를 미워했던 게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말을 삼켰고 서로를 잃을까 봐 침묵했던 거였다는 것을. 나는 사진을 들고 창문 앞에 섰다.
비가 유리창을 타고 떨어지고 거리의 불빛이 흐릿하게 흔들렸다. 그 빛 속에서 과거의 내가 보였다. 겁먹고 말 못하고 달아나기만 했던 나. 그리고 지금의 나 두려움을 마주한 나. 숨을 들이쉬고 나는 속삭였다. 이제 마주할게. 비가 내리는 창밖의 거리처럼 내 마음속에도 무언가 씻겨 내려가는 듯 했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상처를 꺼냈다. 그리고 그 상처 앞에 제대로 서보았다. 새벽 공기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다.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 때 나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공허와 상실이 아닌 새로운 결심에 가까운 따스함을 느꼈다. 침대 옆 탁자 위에는 낡은 사진 그리고 과거의 진실이 담긴 쪽지가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로 했다. 노트북을 켜고 화면 앞에 앉았다. 커서는 깜빡이고 있었고 손끝은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다.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할 거야. 나는 문장을 하나씩 적어나가기 시작했다. 어제 본 진실, 오래 참아왔던 감정, 그리고 지금의 바람. 우리가 두려워 숨기고 있었던 진심을 이제는 마주하고 싶어. 자판을 두드리는 동안 과거의 미안함이, 후회가, 아픔이 하나씩 떠올랐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보내기 전에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엔터를 눌렀다. 작지만 확실한 결심이었다. 두려움을 넘어 진심을 향한 첫걸음. 며칠 뒤 어두운 거리 끝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가로등은 희미했고 바람은 차가웠다. 하지만 그 속에서 나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곧 그가 왔다.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발걸음.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민수.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비록 얼굴은 흐릿했지만 그 눈빛은 분명했다. 우리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내 입이 떨리며 열렸다. 그 사진 쪽지 봤어요? 왜 이제야 알게 된 건지 몰라요. 그리고 미안해요. 바람이 스치고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나도 두려웠어. 하지만 널 지우고 싶지는 않았어. 그게 잘못된 거였지. 그 말은 무겁게 떨어졌지만 그 무게 위에 놓인 건 미안함도 후회도 그리고 작은 희망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말을 이어갔다. 지나온 시간, 감정, 그리고 잃었던 시간에 대해. 밤 공원은 조용했고 우리의 목소리만이 차가운 공기를 채웠다. 그 대화는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 알므로써 무엇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창밖에선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소리는 유리창을 타고 방 안으로 스며들었고 내 마음도 그 빗물처럼 흐트러졌다. 그날 우리는 마주 앉아 있었다. 묵직한 진실을 마주하고 난 뒤에 침묵 속에서 사진, 쪽지, 서로의 기억들이 뒤엉킨 자리. 왜 그때 말 안 했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 맺힌 눈물은 흐르려 했다. 나는 고개를 떨구고 손끝이 떨렸다. 하지만 그 떨림 속에서 오랜 시간 눌러왔던 감정이 터졌다. 미안해, 정말 미안했어. 그 말은 무겁게 떨어졌고 그 무게감만큼 아파왔다. 그러나 동시에 그 말 끝에 작은 희망의 틈이 생겼다. 나도 두려웠어. 그가 속삭였다. 그리고 우리는 오래도록 울었다. 비처럼 눈물처럼 그 밤은 길고 깊었다. 비가 그친 다음 날 아침 공기는 깨끗해졌지만 우리의 마음은 아직 무거웠다. 하지만 그 무게는 이전과 달랐다. 더 이상 숨기려는 마음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죄책감과 사과 그리고 앞으로를 향한 약속. 우리는 말없이 마주 앉아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작은 다짐을 주고받았다. 천천히 다시 시작하자. 그 말은 부드럽고 그러나 단단했다. 낡은 사진첩을 꺼내 첫 페이지를 넘기듯 우리의 관계도 그렇게 새로 시작됐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공기 속에 먼지가 반짝였다. 그 먼지 사이로 우리는 다시 연결되었다. 며칠이 흐르고 도시는 여전히 바쁘게 돌아갔다. 하지만 나에게는 새로운 아침이 찾아왔다. 출근길,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전신주와 회색 건물들, 그 풍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내 시선은 달랐다. 매일 같은 길, 같은 건물, 같은 소음 속에서도 이제는 그 속에서 작은 빛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점심에는 엄마에게 짧은 문자, 퇴근 후에는 형제에게 안부 전화. 길었던 침묵 대신 조용한 말들이 오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밤,
원룸 창문을 열고 바라본 도시는 여전히 삭막했지만 내 마음속은 조금은 따뜻했다. 나는 속으로 속삭였다. 이게 시작이다. 과거가 전부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이제는 과거가 아닌 지금과 앞으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었다. 창문 너머로 가을 바람이 살며시 지나갔다. 나뭇잎이 천천히 흔들리고 그 속에서 나는 누군가와 함께 있는 지금 이 순간을 새삼 느꼈다. 서로 완벽하지 않지만 그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그 위에 천천히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공존하기로 약속했다. 우린 과거를 지우지 않았다. 하지만 그 과거가 우리의 전부를 규정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조용한 찻잔의 김, 부드럽게 울리는 전화기 벨, 낡은 사진첩 속 미소. 그 조각들이 지금의 우리를 만든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속으로 속삭였다. 이제 우리는 함께 살아. 그 말은 크진 않았지만 따뜻했고 가장 단단한 약속이었다. 새벽이었다. 도시의 불빛은 멀고 흐렸지만 내 방 안에는 작은 등불 하나가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노트북엔 남은 말들이 적혀 있었고 옆에는 엄마가 다정히 보낸 쪽지, 형제가 건넨 사진 한 장, 그리고 내가 보낸 편지.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비추는 거울 같았다. 손끝이 떨렸다. 그러나 마음은 단단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난 정말 괜찮아요. 그리고 고마워요. 창밖으로는 차가운 새벽 공기가 스며들었다. 그 바람 속에서 나는 감각했다. 과거의 무게가 천천히 사라지고 대신 작은 희망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문득 핸드폰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짧았다. 같이 밥 먹을래?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창문 너머 새벽 공기를 가르며 퍼지는 도시의 소리 속에서 내 이야기는 조용히 마무리되었고 또 다른 시작을 맞았다. 끝이 아닌 새 출발 우리 모두에게.